꿈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하는 것 등이 꿈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의 별에서는 개인의 창조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이미 한순간에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구에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채널러로 육체를 갖고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꿈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해몽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물에 당신 스스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에 대해 갖는 느낌이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하는 것 등이 꿈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꿈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꿈을 왜 꾸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 세계에서 체험할 것을 미리 체험하는 일입니다. 현실 세계를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짜놓은 계획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먼저 해보고 현실에서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데자부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 사건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 꿈을 꾸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마치 자신이 언젠가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어렴풋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신들은 지금 여기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꿈과 지금의 이 현실 사이에는 한 가지만 제외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당신들이 이 현실에 보다 강하게 끌리고 있고 여기서의 체험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믿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꿈에는 한계가 없고 이야기의 주제도 애매하기 때문에 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의 자신이 진정한 자신을 더 잘 깨닫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으며 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꿈속의 당신 역시 진정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현실을 잘 연결시켜 보십시오. 자신의 내면에서는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꿈의 상징을 풀어보십시오. 꿈속에서 당신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는 상징으로 나타난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꿈은 때로 대단히 상징적이고 때로는 실제적입니다. 꿈이 상징적인 이유는 꿈속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현실 사회에서의 엄격한 논리를 갖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꿈속에서의 경험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은가를 당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꿈은 다양한 차원에 있는 당신의 의식과 통신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입니다. 꿈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장 알기 쉽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꿈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이고 모든 환경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일단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이나 물체, 환경, 감정 등을 생각해내고 꿈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는 꿈속에 나타난 의자이다 라고 가정하고 의자로서 내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습만 하면 이 방법은 누구나 곧 익숙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든가 나는 분노이다. 나는 어떤 인물이다. 나는 구름, 풀, 바다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걸까요? 꿈을 꾸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떨어져 있던 자신의 나머지 부분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 차원에 흩어져 있는 의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면 우리들처럼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한계가 없는 무의식적 생활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긴 수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합니까? 당신은 이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요?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이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하고도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지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을 시간이라서 그것을 함께 해줄 상대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주위에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사이클에서 보면 지구 시간으로 오전 2시에서 4시가 가장 활동적인 시간이고 오후 2시에서 4시가 가장 휴식에 필요한 시간대입니다. 당신들 사회에서는 이 사이클과는 반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낮아질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가장 흥분될 시간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아서 한밤중에 눈이 떠지는 습관이 생기면 불면증이라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도 아무것도 아니며 몸이 자연의 사이클을 따라서 활동하려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사이클입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호기심을 잊지 마십시오. 가슴이 뛰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별에서는 개인의 창조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이미 한순간에 창조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습니까?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한순간에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매 순간 다음 순간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디선가 정지되어 버린 곳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순간마다 새롭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삶이나 시간은 당신들이 말하듯이 연속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재생입니다. 당신은 늘 자신의 의식이나 깨달음을 기본으로 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서인데 당신들 사회에는 아직 시간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시간이라는 관념을 너무 신앙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좋습니다. 시간의 왜곡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에 이르고 싶으면 대부분의 일은 지구 시간으로 3일에서 3주 안에 명확해집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당신들 사회에서 다른 사람이 당신과 연결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만일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을 위해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길 바라는 대부분의 일은 적어도 3일 안에 시작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바라는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3주 정도가 걸립니다. 바라는 변화에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분명히 당신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는 일은 더 많은 가슴 뛰는 일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느낌에 충실하십시오. 일어나는 상황이 당신이 바라던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여도 그 가슴 뛰는 느낌이 당신을 인도하는 열쇠입니다. 언젠가는 희망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걸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언가에 대해 가슴 뛰는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이 바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구에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채널러로 육체를 갖고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전생입니다. 그는 지금 미래생의 자신을 채널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속에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시간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모든 생은 지금 동시에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직선과 같은 것이지만 나는 당신들이 미래라고 부르는 차원의 파동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당신들과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에서의 나의 과거생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체험이 없었다면 당신과 나, 우리는 서로에게 있어서 외계인으로만 빚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행성이 이전에는 지구였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미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에는 지구 나름대로의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모습이 에사산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에사산이가 여러 차원에서 지구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요소를 포함한 의미로 지구의 미래 그 자체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별을 의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을까요? 꿈에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육체를 갖고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꿈에서라면 의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꿈속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우리 별에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당신들의 파장은 우리에게 아련한 그리움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파장은 당신들에게 그리움을 느끼게 합니다. 꿈속의 여러 장소에서 한번 와본 적이 있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당신들의 미래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당신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세계의 성장과 변혁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불확실성의 마지막 흔적이고 부정적 요소의 마지막 자취이며 혼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 이 지구 시스템에서 모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해 우주로 내보낼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들은 커다란 변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뭔가 대단히 정상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표현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에사산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완벽한 이상향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현실은 완벽합니다. 당신들 역시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에사산이 별이라는 모델을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모델을 당신들이 선택했으니까요. 선택권은 언제나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지구별의 에너지가 대대적으로 그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지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기 마련이니까 꼭 우리와 같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 배워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실제한다는 것은 당신들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나는 완벽이라는 단어는 창조, 행복, 기쁨의 의미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사산이 별은 앞으로 더 진보할까요? 더 윗단계가 있습니까? 지구는 앞으로 제3밀도에서 제4밀도로 옮겨지는데 우리는 제4밀도에서 제5밀도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육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4밀도는 육체를 가진 의식과 육체를 갖지 않은 의식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고 이것보다 윗단계는 완전히 육체를 초월하게 됩니다. 에사사니와 지구,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명이 3조를 이루어 이제 곧 자리바꿈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신들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을 당신들이 다른 별의 문명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UFO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의 일일까요?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일이 계속됩니다. 더 이상 끝이라는 것도 없고 영원히 모든 방향을 향해서 그 일이 진행됩니다. 안으로 향하는 동시에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